네, 안녕하세요. 쿤바이 군입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의 두 번째 시간, 지표 구성의 계산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일목균형표의 지표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죠? 크게는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선행 스팬 1, 2 사이에 영역을 색칠한 구름대까지 포함하면 6개 정도의 지표, 시각적인 기호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개의 선이 존재합니다. 5개의 선이 존재하는데 각각 시간대에 따라서 25일을 당겨서 보는 것도 있고 26일 후로 프로젝션 투사해서 보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각각 그 선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릴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들의 의미와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작도하는 방법, 그리고 대체적인 큰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그림이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해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가장 첫 번째 지표는 기준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환선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기준선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기준선 쪽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추세의 균형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선이 가장 균형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기 전환선,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 5개의 지표들 있잖아요. 그 지표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중요하지 않은 게 있으면 뺐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5개의 지표들은 모두 다 중요한 선들이다. 그리고 각각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해석하실 때 보시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실제로 기준선과 전환선 2개는 묶어서 표시합니다. 보통. 물론 5개의 지표를 한 번에 다 표시해요. 화면에다가. 근데 해석을 할 때는요, 2개씩 묶어요. 하나는 기준선과 전환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후행지표를 따로 봅니다. 그러니까 3개의 그룹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선행지표 1, 2를 묶고 거기에 구름대까지 그려서 그걸 하나의 또 해석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해석을 하실 때 보면 기준선, 전환선을 묶어서 하나의 해석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후행 스팬이 하나의 해석 그룹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로 선행 스팬 2개와 구름대가 하나의 해석 그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준선과 전환선과 후행 지표를 같이 쓰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3가지를 같이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 강화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기준선과 전환선이 상승세다 혹은 매수 신호다라고 신호를 낼 때 후행 지표도 상승 신호다라고 내고, 선행 스팬 1, 2도 각각 상승 신호라고 내고, 구름대도 가격과의 관계를 따졌을 때 상승세다라고 이야기하면 더할 나위 없이 강한 신호가 되겠죠. 근데 때때로 이런 것들이 보시게 되면 신호들이 약간 엇갈릴 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얼마나 강하냐. 강하다 안 강하다는 0과 1처럼 디지털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슈퍼 트렌드나 이런 것들, 혹은 파라볼릭 SAR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그거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정말 0과 1처럼 딱 갈라지게 해석을 해요. 강도 해석도 물론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을 해석하실 때 항상 이게 흑백 논리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0부터 100 사이에, 그죠? 그런 강도를 나타내주는. 그래서 오실레이터 지표들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0에서 100 사이의 강도를 나타내고 80 이상이면 어느 정도 강하다, 20 이하이면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일목균형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몇몇 여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름대의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아날로그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죠? 매수 신호가 떴다고 해서 그게 바로 매수냐? 좀 더 해석해보고 조금 더 다른 증거들을 수집해보고
강도를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노점에서 좀 벗어났는데 기준선 차트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저희가 또 이제 해석을 하려니까 또 형광펜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주황색 형광펜을 가지고 해석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빨간색 선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잘 보이라고 빨간색 선으로 표시하고요. 5개 더 표시할 땐 저는 주로 초록색 씁니다. 여러분들 좋으신 색깔 쓰시면 돼요. 뭐 파란색 쓰시는 분, 초록색 쓰시는 까만색 쓰시는 다 있어요. 어쨌든 기준선은 저는 초록색 선을 씁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전환선 같은 경우 빨간색 선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선들을 쓰실 때 지표들을 여기다 다 넣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일목균형표 쓰실 때 뭐 예를 들면 이평선을 쓴다 이렇게 되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선들이. 그래서 알아보시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선 보실 때는 이평선만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다 강화해서 지금 시점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 들어갈 건지 매도할 건지 요거 알아보시려면요. 아마도 저기는 따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평선은. 왜냐하면 선이 한 대여섯 개쯤 얽히게 되면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기준선 차트를 만들 때 요 기준선의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요 기준선의 숫자는요. 지난 25일, 26일이죠. 정확하게는 26일에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만듭니다. 이 정도 될 거예요. 좀 더 되나?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고점과 저점. 여기가 저점이죠. 와, 여기 한참 가네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 저점 자체는 여기서 새로 생성된 게 맞아요. 근데 고점은 여기인 것 같아요. 그죠? 요 둘 사이의 중간값. 요게 바로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이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이는? 뒤로 슬라이딩을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딩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뒤로 슬라이딩을 좀 더 하셔도 한 이틀 정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고점이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지고 얘가 되니까 얘가 원래는 낮아졌어야 돼요. 근데 얘가 슬라이딩 되면서 저점 자체도 올라가잖아요. 저점 자체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25일간, 26일간이죠. 정확하게 26일간의 고점과 저점을 박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중간값을 뭘로 취한다? 기준선으로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점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점은 그대로인데 고점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준선도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이 더 내려간다. 앞으로. 요 저점보다요. 더 내려간 저점이 앞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 저점을 만든다. 이러면 이 선도 자연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전환선도 똑같아요. 전환선은 대신에 기간이 좀 짧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정도네요. 그죠? 요 정도의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박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중간점 딱 잡으니까 여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준선하고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기간이 단지 좀 짧아요. 그리고 얘는 뭘 썼느냐 하면 기준선하고 전환선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기준선하고 전환선의 특징은 뭐냐? 뭐예요? 중간값입니다. 중간값이에요. 중앙값도 아니고 중앙값은 숫자를 센 순서를 세서 그 가운데 중간을 쓰는데 이거는 값의 중간값을 써요. 값의 중간값을 씁니다. 평균을 쓰는 서양의 통계학적인 이론과 조금 달라요. 최대와 최소의 약간 중용을 취한다라고 할까? 사상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중간값을 씁니다. 위치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환선도 마찬가지로 중간값을 씁니다. 평균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환선 차트는요, 그림을 작도해 보시게 되면 10일 이평선하고 매우 비슷해요. 실은 10일 이평선하고 매우 비슷하게 나갑니다. 실제로 진도 자체는. 그러나 취하는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이동평균의 개념과 크게 값으로서 다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 보는 이동평균선 보는 거 여러분들 써보셨는데요. 어떤 거죠? MACD요. MACD 써보셨잖아요.
예,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역할과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해서 적어도 그 값이 뭐냐면 9일간의 값을 대표하는 값이거나 26일간의 값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동작해요. 대표값이라고 하는, 통계학적으로 대표값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대표하는 값을 어디서 취할 거냐, 다 9개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9로 나눠서 평균으로 쓸 거냐,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 사이에 중간값을 쓸 거냐, 이건 사상의 차이예요. 그냥 뭐 이게 누가 잘했다 누가 더 못했다가 아니고 그냥 네, 철학의 차이, 뭐 기반의 차이, 생각의 기반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하는 것이 약간 일반적인 통계학의 관점이라면, 여기서 쓰는 그 일목산인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야, 그거의 중간값을 쓰는 것이 우리 사상에 더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정확하다 말 못합니다. 어쨌든 간 중간값을 쓰셨는데 대표값을 쓴다. 즉 짧아질수록 어때요? 단기성을 띨수록 대표값이 자주 움직여요. 길게 쓰면 어떻게 돼요?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평선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9일간의 최고가 더하기 최저가를 2로 나눈 값을 전환선이라고 부르고 그걸 씁니다. 9일간의 어떤 가격의 대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틀간의 가격이 밖에 안 들어가요. 하지만 최고가 최저가가 들어가잖아요. 이평선은 뭐만 들어가죠? 종가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최고 최저의 개념을 다 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더 정보량이 더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 전환선이나 아니면 기준선에서 보이시는 최고 최저의 2등분을 한 값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하면 한두 개의 데이터가 튀었을 때 그거에 의해서 그 노이즈에 의해서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 어떻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사상의 차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기준선, 전환선은 두 개를 주로 묶어서 씁니다. 단기의 대표값과 중기의 대표값,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해석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두 개는 항상 묶어서 해석합니다. 기준선과 전환선, 단기선과 중기선이죠. 두 가지를 항상 묶어서 해석하고요. 자, 세 번째 지표는요, 조금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나 어쨌든 후행스팬이라고 하는 지표예요. 후행스팬 차트. 금일 종가를 26일 전에 기입하는 겁니다. 그대로 복사해요.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요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는 겁니다. 요 선의 마지막 여기 있죠. 요 선과 요 날은 26일 차이에요. 26일 차입니다. 되셨어요? 26일 차. 요거를 묶어서요. 요걸 딱 묶어서 고점과 저점을 계산해서 그 중간점을 딱 잘라서 값을 잡아주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준선이라고 했었죠. 근데 요거를 26일 선을 쫙 뒤로 보내서 여기에다 그냥 같은 공간에다 표시해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후행스팬이라고 불러요. 후행스팬은 나중에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26일 전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를 판단해요. 그래서 해석의 시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해석의 시점은 요 후행스팬이라는 게 현재 가격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26일 전에 가격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 후행스팬이, 그럼 어떻다는 얘기? 26일 전보다는 적어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요 후행스팬의 저기 값을 비교해 보면 과거 26일의 값하고 같은 날의 값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해서 비슷한 가격에서 조금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래 그린 거는 모멘텀 지표예요. 모멘텀 지표의 26일 지표입니다. 요건 뭐냐 하면 요 값이요. 어디의 값하고 똑같냐 하면 요 날짜 있죠. 제가 지우개로 지워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그려볼게요. 요 모멘텀하고 관계를 한번 봅시다. 모멘텀하고 관계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모멘텀 지표 있죠. 여기에 모멘텀 지표. 요거는 뭘 나타내냐 하면 26일 최종일의 요 차이. 요겁니다. 요 차이야. 그리고 이 가격의 종가하고 그
후행 스팬 있죠. 요 차이 있죠. 요만큼의 두께, 요 두께 있잖아요. 요 두께. 요거를 얘가 표현해 줍니다. 요 두께요. 요게. 그죠? 요만큼.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요 날.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요 날. 이렇게 쭉 복사되는 거야. 이렇게. 자, 요게 간격을 복사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모멘텀 지표랑 동일해요. 그죠? 근데 이게 1935년부터 개발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이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완성이 69년에 됐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선행지표, 그러니까 선행지표는 아니고 아직 전환선이나 기준선의 아이디어도 사실은 이게 MACD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고, 이평선을 대체하는 어떤 다른 성격을 가진 대표값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지표 안에 모아놨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시대를 훨씬 뛰어나서 앞서 나가는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정말로. 그리고 그 지표들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종합적인 지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것의 해석을 가지고 강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단하죠. 후행 스팬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후행 스팬이 낮다라는 얘기는 현재 요 시점에서는 약세라는 이야기예요. 26일 뒤로 끌었을 때. 요 시점에서는 약세라는 이야기고, 지금 시점은 어때요? 약세였다가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한 추세를 맞춰가고 있으니 이제 약세에서 혼조세 정도로 돌아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석할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26일 전 거를 여기 가격을 이렇게 쭉 당겨서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서부터 여기네, 여기까지요. 이쪽으로 쫙 당겨서 여기에서부터 그려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에서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요선쯤에서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하면, 요선이면 여기잖아요. 요쯤. 그러니까 상당히 약세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난 주가에 비해서 26일 전 주가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이만큼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거죠. 되셨죠? 후행 스팬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주가보다 지금의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떨어졌느냐 올랐느냐를 판단하는 모멘텀과 동일한 지표다. 대신에 해석할 때 모멘텀 지표 어떻게 해석해요? 지금 현재 올랐냐 떨어졌느냐, 지금 지난 26일 전과 비교했을 때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여기서 현재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얘는 후행 스팬이라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판단을 어느 시점에서 해요? 요 26일 전의 시점에 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점에 26일 전에 만들어지잖아요. 요 지표가. 그죠? 26일 전 거. 25일 전 건 없어요. 후행 스팬이. 왜 없어요?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시점과 현재 시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 요게 지금 약세냐 강세냐 아니면 혼조세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언제? 현재. 언제 걸 보고 26일 전의 지표를 보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건 뭐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하나의 지표로 나타나 있단 말이죠. 현재 26일과 비교를 했더니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여기서는 100을 중심으로 해서 몇 퍼센트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로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요거. 그죠? 지금은 100 근처에 있습니다. 한 97 정도 될 거예요. 26일 전의 가격에 지금 가격이 97% 정도 가격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모멘텀 지표하고 아주 동일한 그런,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후행 스팬 자태예요. 26일 전으로 당겨서 요때 비교해서 현재를 판단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기준선과 전환선은 판단의 시점이 언제예요? 현재잖아요. 현재. 왜? 매일매일 저기가 캔들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얘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죠? 현재 만들어지고 현재 해석한다. 현재예요. 전환선과 기준선. 두 번째로 얘는 뭐예요? 시간을 뒤로 당겨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시각을 예측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선행 스팬은 뭘까요? 선행 스팬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금일 전환선값과 금일 기준선값을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1로 나눈 다음에 26일 후에 기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오늘의 평균치는 여기에요. 그죠? 이걸 어디로요? 26일 후로 날려요. 26일 후로 날려요. 26일 후. 얘는 전망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26일 후에 자, 전환선값과 기준선값은 단기 대표값과 중기 대표값을 합쳐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기준이 될 거야. 앞으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올랐다 내렸다를 판단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행 스팬 1차트. 그죠? 얘는 뭐예요? 대표값 혹은 이동평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동평균 아니고 그냥 9일간의 대표값과 26일간의 대표값을 더해서 이게 앞으로 26일 후 확 던져서 어떻게 해요? 요게 미래 기준으로 사용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 기준선으로. 요거보다 오르면 내리면 어떻다? 그 당시에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지난 과거에서 미래를 전망하잖아요. 우리가 5개년 계획 이런 거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해의 경제 전망이 5년 동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준선을 정해준다라는 의미로 이 선행 스팬 1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값, 요거의 평균값을 계속 26일 이후로 던져요. 자,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았죠. 왜요? 위로 이렇게 교차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값의 크기 변화가 크지는 않았고요. 여기쯤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왔잖아요. 그죠? 요 값이잖아요. 요 미끄러져 내려온 값이 26일 동안 그대로 평균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는요,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값도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미래의 값이 기준선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전망이 계속 내려가. 채권 같은 거 볼 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채권 만기일이 가까울 때마다 실제 값이 있잖아요. 이자율을 기반으로 해서 채권 가격이요, 점점 잘 맞춰져 가요. 처음에는 범위가 되게 크다고요. 위험도도 있고, 그리고 수익성도 되게 크고, 범위가 되게 크다가 점점 위험도도 시간이 지나면 그날은 청산이 돼야 되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어때요? 그 기간이 되면 맞춰져 나가요. 그런 것처럼 얘도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간에 요것과 요것이 움직이면서 얘가 기준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안 쓰는지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전환선 값과 기준선 값을 2분의 1로 해서 얘를 뭘로 잡을 거냐 하면 아마도 균형점의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균형점의 예측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균형점을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고 26일 후로 예측을 하고 그것보다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통해서 지금의 추세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격하고 저기를 보게 되면 가격하고 요 선행 스팬 1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가격대 선행 스팬 1보다 가격대가 다시 지워보고 볼게요. 다시 지워보고 봅시다. 다시 지워보고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 지금의 해석만 봅시다. 지금의 해석, 미래를 보지 말고 지금의 해석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하고 선행 스팬이라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 이만큼의 약세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죠. 하나를 더 써요. 그게 바로 선행 스팬 2차트입니다. 선행 스팬 2차트. 얘도 역시 26일 이후로 날립니다. 근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2일간의 최고가 최저가예요. 52일간. 자, 지금까지 대표값을 어떻게 썼었어요? 9일간의 대표값, 26일간의 대표값을 써서 각각 전환선과 기준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선행 스팬 1은 그거를 평균 낸 다음에 26일 후로 던지죠. 투사예요. 프로젝터처럼 이렇게 쫙 비치는 거예요. 앞으로 요 손 안에 아마 대충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높거나 낮거나 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면 그걸 강세다 약세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52일간은 제법 깁니다. 요거의 2배 정도 되니까, 요 스팬의 2배 정도 되니까, 예, 요 정도로 잡아봅시다. 요 정도면 될 거예요. 그죠? 예, 요 정도로 잡고, 여기가, 예, 저점, 고점이 될 거니까. 요거 26일 이후로 날린 거니까, 지금 요거의 고점, 저점의 중간값이니까, 52일, 요거가 요 값이 돼요. 지금 현재의 값이 어떻게 된다? 요 값이 돼요. 그죠? 그리고 뒤로 물러날 때마다 계속 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예.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평평해요. 그죠? 여기도 평평하고. 왜? 고점 저점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던 거예요. 그죠? 요 점이 고점이고 요 점이 고점하고 유사한 점인데 저점은 여기에서 나타나죠. 저점은 한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한동안 변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다? 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고점은 낮아지기 때문에 저점에 따라서 예, 요게 낮아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죠? 앞으로는 고점이 낮아지니까 아마 요게 낮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기는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52일간이니까 상당히 장기죠. 거의 60일선, 우리가 중기선의 대표라고 보는 60일에 근접한 건데 제일 길어요. 52일이면 저희가 일목균형표에서 다루는 기간 중에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선이라고 얘기하면 52일이 뭐가 장기예요라고 이야기하지만 52주로 계산하면 어떨까요? 사실은 26하고 52라는 숫자는요.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9, 26, 52라는 숫자는요. 이게 일봉에서 보게 되면 한 달 26일. 그죠? 52일 2달. 근데 지금은 20일에서 22일만 개장을 하잖아요. 22일에서 20일에서 22일만 개장을 하잖아요. 보통 주식시장에. 근데 이 양반 이걸 만들었을 때는 주 6일 개장이었단 말이에요. 26일이 한 달이었어요. 52일은 딱 2달이었죠. 그리고 개념을 확장해서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9는요 2달이에요. 9는 진짜 2달이에요. 딱 2달. 왜요? 4주 거기다 3일 3일 모아서 1주 2달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창시하셨던 이 양반, 일목산인이라는 양반은 뭘 했다? 이 일목균형표를 어디다 썼느냐 하면 주로 일에다도 썼지만 주에다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랑 더 잘 맞아떨어져요. 왜요? 52주는 얼마예요? 1년이에요. 딱 26주는 6개월이고요 9주는요 2달이에요. 그쪽이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26하고 9하고 그 다음에 52를 선택했던 게 지금으로 보면 날짜 개념으로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을 거슬러서 그때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에도 맞고 월에도 맞고 아니요 주에도 맞고 죄송해요. 일에도 맞고 주에도 맞는 그런 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52주선쯤 되면 우리가 뭐예요? 241선, 200일선이나 241선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241일 1년 보잖아요, 저희가.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주봉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봉에도 쓸 수 있다. 그리고 9, 26,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에도 쓸 수 있고 주봉에도 쓸 수 있도록 잘 조정된 숫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되게 자연스럽죠. 뭐 여기다 이론을 붙여서 뭐 태양의 자전속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그런 설이 있다는 것 뿐이고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태양의 자전속도가 1970년대 어떤 일본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뭐 26이라고 뭐 적도는 26일 회전 그리고 극지방은 33일 회전인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25일하고 35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고요. 어쨌든 선행 스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행 스팬 1, 2를 합쳐서 뭘로 만드느냐? 구름 차트를 만들게 되죠. 구름 차트. 1과 2 사이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빨간 구름인 경우는 뭐냐 하면요. 빨간 구름인 경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빨강과 파랑 어때요? 파랑은 하락, 빨강은 상승을 이야기하죠. 보통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그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빨간 봉은 뭐냐면 장기봉보다 단기봉, 그러니까 장기 수치보다 단기 수치가 더 위에 있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파란 건 뭐예요? 파란 건 뭐예요? 장기 수치보다 단기 수치가 더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단기 수치 중에 제일 대장은 뭐예요? 일봉. 하여튼 캔들이에요. 캔들. 캔들이 제일 단기죠. 그 다음에 이평선으로 치면 3일, 5일, 10일 뭐 이런 식으로 길어질 때마다 그래서 장기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 민감한 선이 되는 거고 시세를 더 잘 반영하는 선이 단기 쪽이잖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어떤 추세라든지 흐름, 예, 파동의 큰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은 장기로 될수록 더 노이즈가 적어지고 즉 이상한 신호들이 적어지고 더 큰 추세를 나타내는 게 적합한 것들이 장기적인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선행스팬 1, 2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얘는 선행스팬 1, 2는 특징이 뭐예요? 앞으로 전망한 수치잖아요. 5개년 계획적 목표치처럼 회사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나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예측하는 예측 수치잖아요. 그죠? 예측 수치예요. 두 개 다. 그리고 구름대도 사실은 예측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인 그리고 중기적인 예측은 뭐가 담당해요? 선행스팬 1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예측은 뭐가 담당해요? 선행스팬 2가 담당합니다. 구름대는 그 사이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구름대가 파란색이 됐다는 얘기는 조금 단기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가능성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는요 선행스팬 1, 2와 구름 차트, 그렇죠? 구름대와 실제로 해석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가격이 구름대를 뚫느냐 아니면 구름대 안에 갇혀 있느냐 구름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얘를 선행스팬 1, 2를 별도의 어떤 그 지표로 해석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지표처럼 해석해서 요 구름대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가격의 교차나 위치가 어떤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여기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행스팬 1과 구름 차트는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즉 보셨죠? 선행스팬 1을 어떻게 해요? 금일 전환선 값과 기준선 값을 더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서 그걸 26일 앞으로 전망치로 내보내는 거예요. 전망치로. 그리고 선행스팬 2는 뭐예요? 가장 장기적인 56일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대표값, 중간값을 몰래요? 26일 후로 던져서 장기적으로 52일 전에 어떻게 움직인 거를 26일 후로 던져요. 그러니까 요 선행스팬 2 차트에 가장 최고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값은 78일 전의 값이에요. 78일 전의 값이 심지어 그 오늘의 그 선행스팬 2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얘는 두 가지 다 뭐야? 장기적인 전망을 26일 후로 투사해서 전망해서 앞으로 그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준치로 삼는다. 이게 바로 선행스팬 1, 2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행스팬 1, 2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구름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26일 이후에 즉 요 26일 이후로 예측했던 것을 가격이 뚫고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원래 이 정도 범위로 예측을 했었는데 얘가 가격이 생각보다 이렇게 쭉 떨어져서 구름대를 뚫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예상치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매수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 과매도다. 이렇게 해서 매수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이것과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하락세의 추세로구나라고 하는 판단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두 가지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판단 어떻게 할지는. 어쨌든 간에 선행스팬 1와 구름 차트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되셨죠? 오늘은 작도까지. 다음 시간에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원칙을 아시면요 사실 세부적으로 뭐 누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너무 머리 아프게 저게
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경우에서 보니까 제가 한 20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외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칙을 외우십시오. 원칙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원칙들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해석의 원칙 이야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예, 2개씩 짝을 지을 거예요. 하나는 뭐죠? 기준선과 전환선. 두 번째 후행 스팬. 그리고 선행 스팬 인류와 구름 차트. 이 세 파트로 짝을 지어서 해석을 달리할 겁니다. 근데 해석할 때요. 그러면 후행 스팬하고 구름단은 해석할 때 서로 연관지어서 해석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연관지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상식적인 연관선일 뿐이고요. 원칙에 기반한 상식적인 연관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가격이 구름대도 뚫고 후행 스팬도 뚫었다. 이러면 두 가지가 강화됐으니까 훨씬 더 강력한 신호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일목균형표는 그렇게 해석할 거고요. 오늘 일단 작도법까지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